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혹시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마약을 한 15년 정도 사용을 했고요. 사용하고 이제 10대 때부터 이제 약물을 사용을 했어요. 본드, 가스, 여미날, 엑스터시, 그리고 이제 대마초, 3대 마약이라는 이제 필로폰까지 사용을 하고, 필로폰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사용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30대 후반에 사용을 하다가 40대 중반 후반에 이제 교도소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중독, 이따가 이제 인터뷰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그 박영덕 센터장님을 만나면서 이제 이게 회복이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출소 후에 마태본부를 찾아가서 이제 회복을 시작을 했고요. 늦은 나이에 이제 공부도 좀 시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원지대 상담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졸업하고요. 그래서 이제 상담사의 길을 걷고 있고, 지금 기소유예, 집행유예, 그리고 이제 교정본부, 교도소 들어가서 이제 마약류 사범들 강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까 상담사님께서 말씀해준 것처럼 저희가 사전조사를 하던 도중에 그 마약을 복용해서 수감생활까지 했다는 것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혹시 마약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를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자신감이죠. 호기심. 자신감. 그러니까 이제 제가 10대 때는 또 이제 저희 때만 해도 그냥 약국에서 팔았어요. 노미널 이런 거. 지금은 이제 향정으로 분류돼서 이제 팔지는 않고 있지만, 그때는 그냥 감기약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팔고, 그래서 너무 손쉽게 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10대 때부터 사용을 하게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점점 이제 강한 걸로 찾아가게 되죠. 이제 중독의 성향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요건 또 어떨까, 요건 또 어떨까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그리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 나는 의지가 되게 강해, 이런 생각, 그게 이제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필로폰까지 접하게 되는데, 필로폰을 접할 때도 그냥 딱 한 번만 해보자, 어떤 느낌일까. 대마초까지 다 해봤는데 필로폰을 안 해봤으니까 이건 어떤 기분일까. 그리고 한 번 이제 사용을 하고 이제 그만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되죠. 그래서 그냥 결국에는 교도소 들어가기 전까지 사용을 하다가 이제 수감 생활을 하게 됐죠. 제가 마약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그 행동에 따른 도파민이 분배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첫 연인과의 첫 키스가 80 정도인데 마약이 한 그거의 2배 되는 160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나온 통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공부한 바로 의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걸 이제 행복지수라고 표현을 네. 하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축구 좋아하세요? 네, 좋아요. 손흥민이 골 넣으면 어때요? 뭔가 제약 꼴는 것처럼 좋죠. 짜릿하죠. 네. 그럴 때 이제 행복지수, 이제 도파민이 이렇게 2개, 3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 필로폰 같은 경우는 최하 40배에서 120배가 한꺼번에 쏟아져요. 그 골 넣었을 때 경험보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보상회로라고 그러죠. 우리 네. 그 보상회로에서 이제 그렇게 도파민이 쏟아져 버리면 그거는 자연적 보상이 아니라 인위적인 보상이 되는 거죠. 약물에 의해서나 화학 반응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인위적 보상이 돼 버리면 그 뇌는 그걸 기억을 해요. 그죠?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220볼트에다 꼽아야 되는 전기를 1000볼트에다 꽂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는 극한 경험을 해버리고 붕 뜨죠. 그럼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물을 사용한 사람들이 갖고 오는 게, 나중에 이제 약물을 사용을 하지 않으면 오는 게 뭐냐면 이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런 데서. 그래서 이제 무기력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끝으로 가게 되면 이제 자살까지 하는, 그 자살 충동까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벗었는지를 여쭤봐도 될까요? 자, 치료법은 나와 있어요. 천 원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처럼. 그걸 하냐 안 하냐 그 차이. 자, 첫 번째 병원 치료. 그 다음에 두 번째 NA 모임. 그 다음에 세 번째 재활 프로그램 참석. 이런 거. 그러니까 딱 저 같은 경우도 이 삼각형을 딱 만들어서 이 세 가지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소한 지 지금 4년 6개월, 정확하게 얘기하면 4년 6개월 좀 지났는데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약물 사용자들은 뇌를 다치거든요. 근데 병원을 안 와요. 가장 중요한 건 먼저 내가 중독자라는 걸 인정을 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나아지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료법은 나와 있어요. 치료하고 재활하고 프로그램 듣고 모임 참석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회복이 돼가는 게 검증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 해요.
안 하니까 그게 이제 제일 안타깝죠. 그 마약 사범 중에서 2%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상담을 네. 받는. 혹시 그럼 그게 저조한 이유가 그 자기가 뇌를 다쳤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많죠. 국가에서 마약 사범들을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바로 징역. 그렇죠. 처음에 이제 뭐 기소유예를 줘요. 초범 같은 경우 기소유예를 주지만 그 다음에 이제 약물을 사용하고 그러면 바로 이제 교도소를 보내죠. 그러면은 자 궁극적으로 자 교도소를 보낸 친구가 교도소 생활을 1년이고 2년이고 하고 출소를 했어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교도소를 갔다 와서 약물을 사용을 안 한다. 그럼 교도소 보내는 게 맞죠. 근데 그 사람이 사용 안 하나요? 네. 얼마 전에 입원한 친구도 출소한 지 그날 당일날 바로 약을 하고 병원에 입원한 친구도 있는데 그냥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1년 안에 재범률이 36.6%예요. 마약사범 재범률이 뭐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높아요. 그러면 2년 안에는 거의 50%가 재발을 한다고 봐야죠. 다시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리고 3년 안에는 거의 한 80% 90%가 다시 재발을 하고 재범을 해요. 약물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 근본적인 걸 생각을 해야죠. 왜 이 사람들을 교도소를 보내고 출소를 했는데 또 이 사람들이 약물을 사용하는지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숲을 봐야 되거든.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럼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이 사람이 마약을 사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치료를 해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무조건 가두면 된다라는 생각이 많아요. 근데 가둬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 친구가 왜 계속 약물을 사용하는지를 들여다봐야죠. 그럼 치료해줘야죠. 자, 판매, 밀반, 제조 이런 사람들은 강력하게 처벌해야죠. 왜? 유통하니까, 퍼뜨리니까. 하지만 투약자들은 치료 접근적으로 다가가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좀 인식이 그냥 범죄자, 마약 중독자, 낙인 찍는 거죠. 자, 마약과의 전쟁 해야죠. 없애야죠. 당연히. 국가에 해가 되니까. 그러나 마약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 거지 중독자와의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 다 막아야죠. 공급을 차단해야죠. 물론 수요도 그분이 그런 말씀, 공급을 차단하는 거 갖고 안 되니까 수요까지 다 막겠다. 그럼 이 사람들 다 그냥 징역을 보냈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가시적으로는 지금 안 보이겠죠. 약하는 사람이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다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근본적으로는 치료가 안 되죠. 근본적인 걸 해결을 해줘야죠. 이 사람들을 치료해줘야죠. 치료하면 안 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본인도 중독자라고 인정을 안 하고 치료를 안 하고 국가도 이 사람들을 그냥 처벌 위주로만 가기 때문에 제자리 걸음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본인이 중독자라는 거 이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자 중독이라는 이런 것입니다. 술이나 마약 대를 지나치게 복용한 결과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 상태, 병이라는 거죠. 아니면 해로운 결과에도 불구하고 강박적으로 자꾸 사용하는 특징을 지닌 만성적이고 재발하는 뇌의 질병이다. 인지를 계속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다 보면 내가 중독자구나 이거 고쳐야 되는구나. 인지하면 그때부터 이제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회복 안 돼요. 이번에 마약 중독 상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혹시 마약 중독 상담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제 마태본부에서도 상담을 하고 여기 병원에서도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초기는 이제 원장님이 진료를 하시고 입원이 필요한 친구들을 입원을 시키면 입원한 친구들을 제가 이제 찾아다니면서 이제 상담을 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떤 약물을 했고 이 친구가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떻고 약물에 대한 인지도는 어느 정도 있고 본인이 중독자인지 아닌지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이제 검토를 하죠. 제가 초기 상담을 제가 이렇게 쭉 원장님이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쭉 상담을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중독이라는 걸 인지를 시켜줘요. 저는. 그리고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약물을 안 하면 좋아진다. 약물을 하지 않는 삶, 회복을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치료법은 나와 있어요. 회복되는 치료법은 나와 있는데 그걸 따라오냐 안 따라오냐는 그 대상자의 문제. 계속 인지는 시켜주죠.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하든 상담을 하든 똑같은 얘기합니다. 3년만 하지 않으면 좋아진다. 만약에 좋아지지 않으면 나를 찾아와서 죽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왜? 제가 좋아졌잖아요. 네. 그리고 마약 중독 상담은 치료 과정뿐만 아니라 그 벗어난 이후에도
사후 상담이 계속 필요하다고. 그렇죠. 사후 관리가 필요하죠. 혹시 사후 상담이 중요한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사후 상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중독자라고 인지를 했어도 딱 퇴원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줘요. 전화번호 먼저 바꿔라. 예를 들어서 그리고 약물했던 친구들을 만나지 마라. 이런 걸 알려주는데 안 되거든요. 전화번호 안 바꿔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약물했던 친구하고 또 연락을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약물을 접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전화를 통해서 체크를 하고 또 방문해서 체크를 하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후 관리가 굉장히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내 힘으로 밀어낼 수 있는 힘이 키워지기 전까지는 사후 관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후 상담도 혹시 주기 같은 게 있을까요? 그렇죠. 최소한 1년 이상은 1년 정도는 제가 볼 때는 해야 된다고. 계속 1년 정도. 네. 그리고 이 마약 치료는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중독이라는 거는 만성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당뇨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쌍둥이 질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이가 어리시지만 우리 선생님이 지금 당뇨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뇨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당뇨가 걸리면 일단 쌀밥 안 먹어요. 당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체력을 관리를 해. 운동을 하고. 그리고 당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인슐린 맞아요. 왜 안 맞으면 죽으니까. 그건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병을 치료를 할 때는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케어와 큐어가 있어요. 큐어는 뭐예요? 완치. 케어는 관리란 말이죠. 이 중독이라는 질병은 케어예요. 관리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제 좀 아시네. 죽을 때까지. 왜? 그러지 않으면 재발하니까. 계속 약을 사용을 해요. 재발이라고 이제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중간에 회복을 잘 하다가도 다시 약물을 사용하라는 걸 재발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어떤 친구들이 있냐? 20년 만에도 재발을 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재발을 안 해요. 혹시 최근 들어 10대 청소년의 마약 사범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예. 혹시 10대 청소년도 마약 중독 상담을 혹시 해보시는 경험 있으신가요? 있죠. 있는데 이제 10대 청소년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제 막 시작했잖아요. 10대에서는. 그러면 끊어야 될 이유가 없어. 걔네들은. 이 좋은 걸 왜 끊어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동기부여가 안 돼요. 40대나 50대나 이런 사람들은 약을 하다가도 내 가정이 있고 내 자식이 있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제 아들 때문에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런 동기부여가 있는데 이 10대 청소년들은 이제 막 접해서 너무 좋은 거를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나쁜 건지 알면서도 계속 경험을 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을 정말 데려다 놓고 치료를 하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정확한 본질을 봐야 된다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10대들이 놀 문화 공간이 없어요.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초중고 12년에 유치원까지 이제 합하면 못해도 한 14, 15년을 그냥 공부에만 매달리고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렵사리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럼 그 10대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디다 풀 거예요? 이건 어른들의 잘못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애들이 놀 공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단시간 내에 큰 돈 안 들이고 빠른 쾌락을 얻을 수 있는 건 마약이잖아요. 그러면 권유를 해, 친구가. 야, 이거 한번 해봐. 못 뿌리쳐요. 야, 이거 하면 좋대. 못 뿌리쳐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10대 청소년들을 보면 좀 마음이 너무너무 좀 무겁고 안타까운데 어른들의 좀 잘못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입시 위주의 우리나라 교육도 문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크게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만 딱 들여다보고 너네는 잘못된 애들이 안 돼.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근본적인 걸 자꾸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근본적인 걸. 애들이 놀 문화 공간을 만들어주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하지 말란다고 그래서 요새 애들이 말 들어요? 안 듣죠. 그죠? 그래서 마약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방교육이 제가 자꾸 절실하다고 강조를 하고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들은 애하고 안 들은 애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야, 너네 이거 하면 큰일 나. 들은 애하고 안 들은 애는 접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접하지만 자꾸 교육을 받으려, 내가 이걸 사용하면 내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오점을 남기고 내 인생이 잘못하면 파괴될 수도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으면 권해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권하면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어울림 속에서 많이 한단 말이에요. 10대들은. 여럿이서.
다 하는데 나만 안 해? 왕따 당하는 것 같아. 그럼 또 하게 되고.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야. 참사람 병원의 경우에도 10대, 20대 환자들이 많이 찾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최근에 청소년들이 마약 중독 상담을 많이 받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여기를 왜 자꾸 찾는다고 생각하세요? 반문할게요. 왜 청소년들이 그리고 마약 사범들이 왜 참사랑병원으로만 온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가 알기로는 마약 중독 상담 치료를 하는 병원이 2군데밖에 없다는 걸로. 그거예요. 부재. 네. 하다못해 세종에 있는 애가 KTX를 타고 와서 치료를 받고 또 내려가서 정말 문제예요. 마약 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치료할 대상들은 많은데 치료를 해줄 병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제 서울 시립은평병원 거기서도 이제 치료를 다시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이제 또 지켜봐야 되고 지금 전국적으로 마약 치료를 제대로 하는 곳은 딱 3군데밖에 이번에 이제 대구의 대동병원이 마약 치료를 하게 돼서 거기까지 해서 3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좀 접근성이 용이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참 안타까운 게 진료를 받고 싶어도 그냥 와서 진료 예약을 해도 최하 2달, 3달을 기다려요. 그래야지 진료를 받아요. 그럼 정말 급한 애들은 어떻게 해요? 네. 마약을 지금 막 사용한 애들 막 디톡스 해야 되고 병원에 입원시켜 병실이 없어요. 정말 잘못된 거죠. 해마다 4,000명 이상의 마약류 사범이 검거되고 있는 만큼 병원에 필요한 인력이나 병상 수도 증가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실제로 체감되시나요? 계속 마약 사범은 증가하는데 병원은 그대로예요. 국립부곡병원, 인천 참사랑병원, 인제 대동병원 하나. 예. 병상이 늘어난 게 없어요. 예. 참사랑병원 같은 경우도 마약 환자 병상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기 이제 뭐 정신과도 있고, 뭐 알코올도 있고, 도박도 있고, 이제 약물 환자 이렇게 다 있지만, 그러니까 환자들이 갈 곳이 없어요. 치료를 받고 싶어도 치료를 받을 병원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방치한 거죠. 아,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야. 이런 긍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속에서 계속 마약 사범들을 그냥 계속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혹시 운영상 어려운 점이 있나요? 많죠. 일단 환자 수는 많이 몰리고 병상은 없고 그리고 수가도 마찬가지고 수가도 이 마약 사범 치료 수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반 조현병 환자 수가 그러니까 일반 다른 병원 뭐 정형외과나 이런 데에서 수가 받는 거보다 현저하게 적어요. 그러니까는 마약 사범 하나 치료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노력과 힘이 들어가는데 일반 다른 병원에서 정형외과에서 그냥 진료하는 환자보다도 몇 배 이상의 힘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그 수가는 그거보다 적어요. 누가 하겠어요? 서로 안 하려고 그러죠. 수가도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치료하는 수가도. 마약 근절을 위해 개인이나 범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노력이 혹시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방, 재활 치료, 그다음에 예방 이 2가지가 쭉 병행해 가야 돼요. 자, 잘못한 거 처벌하는 거 맞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방교육 뭐 한다고 하는데 할지 안 할지 뭐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이 사람들이 출소를 해서 재활을 할 수 있게끔 병원을 다시 찾아올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갖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용했던 친구들 밖에 있는 청소년들은 계속 병원 올 수 있게끔 그 길을 자꾸 숨는다니까요. 이게 약을 하고 야 너네들은 병이야 고칠 수 있어 치료받으면 나아져 이렇게 홍보를 하고 알려주고 얘네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너네들은 잘못한 거니까 처벌받아야 다 숨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계속 잠재 인원이 더 많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 때려 넣는다고 해서 해결 안 된다니까요. 절대로. 제가 장담합니다. 다 넣는다고 해서 그러면은 지금 눈에 가시적인 건 안 보이지만 들어갔다 이 사람들이 다 쏟아져 나왔을 때는 어떡할 거냐고요. 재활시켜줘야죠. 재활할 수 있게끔. 그리고 예방교육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예방교육을 하면 야 너네들 정말 약물을 하면 큰일 나. 너네들 인생이 파괴되고 너네들의 앞날에 큰 먹구름이 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을 해. 뇌가 이렇게 망가져. 신체가 이렇게 잘못돼. 여러 가지 이제 단계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성인 이런 식으로
맞춤형 교육을 해서 약물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지금은 드러나지 않겠지만 시간이 3년, 5년, 10년이 지난 다음엔요 그 효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는 멀리 보고 예방교육을 하자는 얘기죠. 다른 얘기 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냥 제가 처음 출소해서 내일신문이라는 데에서 저를 처음 인터뷰를 했을 때 제가 했던 얘기입니다. 한번 빠지긴 쉬워도 헤어나오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누군가가 유혹을 해도 과감하게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는 힘을 키우셔야 됩니다. 파멸, 그냥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